그럼 만약에 하다가 뭐가 안 맞는다.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연출은 저렇게 얘기한다. 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세요? 그게 어렸을 때는 가장 좀 억울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전 후배로서 이제 연극을 대하고 나면 네. 어쨌든 이 장면에 대해서 선배님들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. 그죠. 네. 그리고 나보다 어쨌든 위에 계신 분들하고 붙으면 네. 저는 이게 되게 이런 약간 슬픈 장면인데 그분들은 웃긴 장면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럴까라고 들어보면 그분들 인생에서는 이게 웃긴 거예요. 제 인생에서는 이게 슬픈 거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누구 옳고 그름이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자기 말을 하려면 자기의 경험을 갖고 오는 게 확률이 좋죠. 그렇죠. 그렇게 돼서 연극이라는 게 가장 좋고 저한테 가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인생을 하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인생을 이해해서 그때는 못할 수도 있고 네네. 어떨 때는 타협을 할 때가 있고 네. 어떨 때는 내가 맞다고 우겨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거든요. 그거를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. 이 사람의 인생에서 왜 그런지 듣는 것 자체가 약간 가치 있는 일이다. 그래서 내 시선과 내 경험에선 이게 그냥 무조건 슬픈 일이었는데 다음 작품 할 때는 그 가지가 하나 더 생겨 있는 거겠죠. 네. 그렇게 하는 게 연극을 하는 저한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뭔가 넓어지고 네. 그리고 연극에서는 항상 얘기하면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티가 나거든요. 저는 네. 이 바닥에 오래 있어서 네. 공연을 보고 둘이 사이가 안 좋네. 보시면 알아요. 야, 연출이 그래요? 이렇게 디렉팅해서 저 배우 저렇게 연기하는구나가 개인적으로는 뭐 다 맞진 보이세요? 않겠지만 네.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관객이라면 제 기준으로 보자면 배우가 잘하고 못하고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. 이 사람하고의 관계. 그걸 어떻게든 풀고 들어가는 게 숙제죠. 사회에서야 뭐 불편하면 안 봐도 장땡이고 그쵸. 피하면 되는 일인데 연극이란 게 뭐라고 그걸 잘하고 싶고 이왕이면 좋은 걸 드리고 싶으니까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. 네. 어떻게든 이해해야 돼요. 쇼부를 쳐야 돼요. 네. 그게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죠.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무리에는 하나씩 있으니까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그러면 연극 말고 다른 거는 좀 그게 좀 정도가 넘어갈 수 있어요. 커버될 커버될 수 있고 연극은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요. 네. 그게 너무 신기해요. 지금 제가 연기 처음 배울 때도 제가 어떤 인간인지 다 맞춘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선배님들이 네가 이래서 이렇게 분석한 거고 네가 이래서 이런 톤으로 대사 친 거고 네. 다 맞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직업 안에서는 이렇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후배들을 보면 쟤는 이래서 이렇구나가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그 사실 마음을 다 들여다 봐지는 보죠. 거네요. 어쩔 수 없죠. 제 경험 안에서 이걸 캐릭터를 해석하는 거니까. 네.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네. 이렇게 하는구나. 네, 네. 보인다는 거죠. 당장 아이냐 이냐도 저희가 누구 보면 보이잖아요. 네.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의 맞죠. 그런 것처럼 약간 반무당이 된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네. 근데 왜 예전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날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은.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딱 보면 관객분들도 이거를 연기를 잘한다 못하나를 평가할 뿐이지 우리 연기에는 그게 포함되는 거구나. 그러니까 네. 너무 무섭죠. 그게 딱 벗겨졌습니다. 그래서 그게 다 티가 나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숨길 수가 없는. TV나 영화 연기는 그냥 한 번 연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. 하고, 그냥 그죠. 찍고 나면은 끝나는 네. 건데 이거는 맞아요. 날마다 몇 맞아. 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NG가 없죠. 그죠. NG가 나도 뭐 할 수 없죠. 그냥 네, 해야죠. 네, 맞아요.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죠. 해야 되는 거고. 그러면 정말 어떻게 그거를 풀어요? 이렇게 안 맞는 사람, 힘든 사람이 있을 때? 어쨌든 피할 수 없다라는 건 서로한테 공통된 지점이잖아요. 그죠. 이 극을 네. 올려야 되니까. 네. 그러니까 서로한테 안 가본 지점까지 가보는 거죠. 왜 그랬니? 왜 그런 거야? 지겹고 피하면 되는 걸 서로 파야죠. 좀. 어떻게 파냐는 이제 서로의 그런 역량에 맞는 거긴 한데 파봐야죠. 그래서 이해하면 그렇구나 해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네. 저보다 굉장히 품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일 때는 내가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 걸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았어요. 저는 네. 네. 내 걸 맞아서 이걸 하는 것보다 공연이라는 게 좋은 걸 줘야 되지만 어차피 사람 사는 이야기라서 네. 그런 게 묻어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을 선택하고 어쨌든 또 반대로 해보기도 하고 그때 그런 것 같아요.
그렇게 생각하면 그 연극에서 내가 맡는 캐릭터가 네. 사실 극 중에서의 캐릭터지만 그걸 자꾸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캐릭터가 나한테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. 삶에 영향을 배우한테도. 미치죠. 예, 예. 근데 또 그 역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. 네. 얼마 전까지는 붉은 낙엽에 출연을 네네네네네. 하셨잖아요. 거기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 아버지 네네네. 역할을 했는데 어떠셨어요?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해보셨나요? 생각해보니까. 아니요. 그죠? 좀 저한테는 새로운 지점. 그죠? 예. 그리고 나이도 이렇게 돼서 네. 배우로서 이제 다른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 이제 누구의 아버지 그러니까.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딱 네. 중간에 걸쳐 있는 나이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긴 해요. 아. 연기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네. 네. 그리고 나도 이제 물러서야 되는 이 약간 비슷한 아버지라는 역할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메인에 있는 어떤 젊은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다음 네.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이라서 근데 아버지 역할을 처음 해봤는데 네. 아버지라는 것을 배경으로 한 그 사람의 심리에 더 포커스된 그렇죠. 얘기라 네. 네. 그래도 그쪽으로 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네. 것 같아요. 네. 그 하다 보면 그 아들이 하는 게 실제로 막 저 그거 보면서 저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이 아니 저 아들이 저렇게 답답하게 구는데 잘 보셨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드라마 보듯이 하셨으면 다행이네요. 그래서 아이고 아들이 저러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면서. 몰입하셨다. 네, 몰입한 거죠. 그래서 참 그거는 네, 붉은 낙엽은 참 이렇게 막 뭐가 개운하게 해결이 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아니에요. 그래서 참 근데 그만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.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의심을 하게 돼서 네. 그걸로 인해 파국이 점점 네. 되는 내용이거든요. 네. 근데 그것도 전 나름의 최선을 다한 일이에요. 그죠. 예.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인간 사이 일어나는 어떤 슬픈 얘기일 뿐인 약간 네. 그런 작품이었어요. 네. 처음엔 약간 추리물처럼 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뭐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거가 중심은 아닌 네네. 그런 네. 연극이었죠. 네. 그럼 막 그렇게 막 고민이 많고 이런 역할 하다가 딱 그게 끝나면 공연이 네. 좀 거기서 헤어나올 때 좀 어. 힘드시고 뭐 이런 게 있어요? 이제는 굳은 살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한테 성대 결절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네. 저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근육이 단련돼야 어디든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자세히 좀 아픔까지 잘 들어가서 그걸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배우라는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. 인상적인 말. 명언입니다. 마음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